안녕하세요, 오키드입니다. 오늘은 요소미디어에서 출시한 콘덴서 마이크 GH-M500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콘덴서 마이크라고 하면은 다이나믹 마이크랑 좀 혼동을 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다이나믹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전원 입력 없이 사용을 하는 제품이고요. 콘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전원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다이나믹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뭐 실외에서 행사 같은 거 할 때 아니면 노래방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마이크 모양 있죠. 그런 모양을 가진 마이크를 보통 다이나믹 마이크라고 하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릴 마이크는 BJ나 아니면 유튜브 크리에이터 아니면 트위치의 스트리머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콘덴서 마이크입니다. 책상에 설치해 놓고 사용하는 제품이고요. 고감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노래나 아니면 녹음 이런 것들을 작업할 때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콘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굉장히 고가죠. 그래서 일반인 분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요소미디어에서 출시한 GH-M500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가형에다가 구성도 다양하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물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상자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금 장치가 이렇게 있고 풀면은 이렇게 열립니다. 이쪽에는 다 스펀지로 이렇게 충격 흡수가 되어 있고요. 원래는 이렇게 포장지에 포장이 돼서 오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미리 포장을 다 풀어 놨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이 마이크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아쉽게도 한글이 안 나와 있네요. 그래서 좀 처음 접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느끼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 콘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따로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아니면은 펜터 파워가 따로 필요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도 굉장히 쉽게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냥 이 제품은 연결만 하시면 되고요. 이 시스템 안에서만 마이크 세팅 그리고 스피커 세팅만 조금 잡아주시면은 아주 손쉽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구성품은 풀박스고요. 보시면 메뉴에 팝필터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렇게 마이크 지지대가 하나 들어있고요. 요거는 클램프형 지지대입니다. 이 마이크를 연결하는 선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마이크에 연결하는 선이고요. 이거는 컴퓨터에 연결하는 선입니다. 보시면 여기 삼극 단자로 되어 있고 이쪽에는 USB 단자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은 실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여기는 파워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거는 마이크의 출력 단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핸드폰이나 보이스 레코더에 연결하고 요거는 보조 배터리에 연결을 하면은 외부에서도 충분히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밑에는 미니 삼각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펼치면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이크 거치대 클램프인데요. 이렇게 돌려서 조이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밑에는 마이크 거치대고요. 이렇게 스프링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요거는 윈드 실드 하나 들어있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요소미디어의 콘덴서 마이크 GH-M500이 들어있습니다. 금색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눈에 띄네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에코와 그리고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절을 해서 따로 오디오 인터페이스 필요 없이 바로 여기서 볼륨과 에코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구성품을 살펴봤는데요. 제가 쭉 살펴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팝필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나사로 되어 있어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나사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고정이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요. 보시면 이렇게 휙휙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한쪽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걸어 놓게 되면은 고정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게 만약에 반대로 이렇게 고정이 되면 이렇게 풀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꺾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좀 고정이 잘 돼서 나왔으면 사용하기가 편리할 텐데 그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여기 이렇게 돌아간다는 점. 한쪽으로는 괜찮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는. 그리고 마이크 고정하는 고정대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스틸로 되어 있어요. 이 아래쪽에 이렇게 조여서 돌리잖아요. 그러면 이 닿는 부분이 스크래치가 날 텐데 이쪽에 어떤 뭐 스펀지나 이런 처리를 해줬으면은 그런 거를 조금 방지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작은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대신에 이런 가방을 주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가지고 다닐 때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래 다리도 이렇게 달려 있고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책상에 설치를 해본 다음에 어떻게 음질이 나오는지 테스트까지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마이크를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미니 삼각대와 함께 클램프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이 클램프 밑에 있는 3분의 8인치용 이 마운트를 빼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미니 삼각대에 돌려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책상에 놔두고 사용을 할 때는 같이 들어있는 윈드실드를 이렇게 씌운 다음에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좀 멀리서 말을 할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좀 가까이에서 이 가까이다 두고 말을 할 때는 이 윈드실드를 사용하는 게 퍽퍽 소리가 안 들어가고 음이 깨지지 않고 그런 면에서 좀 더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클램프를 벌려서 끼워주시면 완성이고요. 여기다가 아까 포함되어 있던 이 케이블 있죠? 이 케이블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케이블의 이 스틸 부분 있죠? 요거를 밑에다가 모양에 맞춰서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의 선 있죠? 이 두 개의 선은 컴퓨터에다가 연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 선을 컴퓨터에 연결할 때는 웬만하면 뒤에 있는 단자에다가 연결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앞 단자 같은 경우에는 뒤에 비해서 전력이 조금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뒷 단자에다가 연결해 주시는 게 소리가 원활하게 녹음이 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공통사항인데요. 마이크를 사용을 할 때는 지금 여기 에코랑 볼륨이 보이는 이 부분이 있죠. 가까이에서 보시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 안에 작게 동그란 게 보이죠? 여기에 정면, 후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이 내 입을 바라보도록, 그러니까 만약에 마이크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제대로 수음이 됩니다. 근데 옆으로 돌아 있으면은 소리가 정면으로 갔다가 굴절되는 소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소리의 볼륨이 낮아지거나 아니면 왜곡 현상이 조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단자가 있는 부분이 이 정면이고요. 이 정면이 내 입과 마주하도록 설치를 해주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 설치 방법입니다. 어쨌든 삼각대를 이용해서는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이어서 거치대를 이용해서 설치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치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제 뻣뻣하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끝부분 있죠? 여기는 3분의 8인치 나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아까 전에 보신 요 마이크 거치대 있죠? 요걸 연결해 주시면 돼요. 아니면은 편의에 따라서 좀 전에 이 삼각대에 사용한 이 클램프형을 설치를 해 주셔도 됩니다. 거꾸로 달아서 사용을 하실 때는 클램프형이 좀 낫고요. 아니면 똑바로 세워서 달 때는 이 동그랗게 생긴 거치대가 낫습니다. 설치는 어렵지 않고요. 그냥 돌려서 조립하고 끼우고 뭐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뭐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도 아마 잘 설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시스템적으로 조절하는 부분만 조금 약간 윈도우 소리 시스템을 좀 아는 분이 이렇게 만져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상 안에서 마이크 설정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이크 거치대를 연결을 했고요. 뒷부분 있죠? 여기를 이제 여기 있는 고정대와 연결을 해야 됩니다. 이 거치대랑 고정대는 그냥 끼워서 여기를 조여주시기만 하면 되고요. 이 고정대를 책상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여기 끝부분에다가 한번 설치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간단하게 고정을 해줬고요. 여기다가 거치대를 끼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거치대를 한번 설치해줘 봤는데요. 원래는 거치대를 이쪽이 아니라 이 반대편 오른쪽 있죠? 이쪽에다 설치를 해줘도 되고, 아니면 책상 위에 저처럼 선반이 있는 경우엔 책상 위쪽으로 설치를 해줘도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좀 각도 때문에 이쪽에 조금 보기 안 좋아 보일 수는 있어도 이 왼쪽에 설치한 거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연결했던 마이크 선을 뽑은 다음에 여기다 넣어주세요. 넣고 다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마이크 세팅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설치를 하고요. 여기다가 아까 있었던 이 윈드실드를 이렇게 끼워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같이 포함되어 있던 이 팝필터 있죠? 이 팝필터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윈드실드보다는 이렇게 거치해 놓고 사용할 땐 팝필터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팝필터까지 설치가 되었고요. 이제 컴퓨터에서 어떤 좋은 음질을 보여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음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C에서 음질 테스트 한번 해보고요. 보이스 레코더에서도 한번 간단하게 음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C에서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세팅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사운드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리얼텍 사운드 드라이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른 분들의 사운드 드라이버와 다른 경우에는 설정 방법이 조금 상이할 수 있다. 이 점을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윈도우 창이 이렇게 떠 있죠. 이 사진은 그냥 제가 모자이크 처리하기 귀찮아서 가려놓은 거고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하단 트레이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소리 부분 있죠. 소리는 저는 보이게 해놨네요. 소리 우클릭 하시고 여기서 윈도우 10에서는 소리로 눌러주십니다. 그러면 이런 설정창이 떠요. 여기서 재생 녹음이 있는데요. 재생은 스피커 부분을 설정하는 부분이고요. 녹음은 마이크 부분을 설정하는 곳입니다. 일단 여기에서 이 오른쪽에 초록색 바 있죠. 이게 이제 왔다 갔다 제대로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지금 제가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제 초록색 바가 데시벨이 꽉 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dB가 차오르는 모습이 안 나타나면은 제대로 설치가 안 된 걸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체크한 다음에 단자를 바꿔서 또 다른 곳에 연결을 해보던가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움직인다는 가정하에서 이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어폰을 지금 여기 빨간 선 보이시죠? 이 빨간 선을 통해서 제가 직접 모니터링을 하고 싶어요. 근데 소리가 안 들린단 말이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마이크가 제대로 나오고 있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들 때는 이걸 더블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속성이 나와요. 여기서 수신 대기 눌러서 이 장치로 듣기. 그러니까 이 마이크를 스피커처럼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시스템 사운드에서 이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스피커처럼 들을 수 있게 이어폰으로. 그 다음에 요 배터리 전원은 뭐 노트북 그런 거 사용하는 게 아니면은 그냥 사용 안 함으로 해두셔도 됩니다. 적용, 확인. 제 목소리가 이중으로 들리는 것도 보이시죠? 지금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면은 제가 말을 하면서 음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모니터링을 바로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소리가 바로 들리니까 약간 혼동이 오네요. 그리고 소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증폭이 없으면 이렇게 들립니다. 100이고요. 이걸 낮추면은 이 소리를 왔다 갔다 하던데 요걸로 이제 소리의 높낮이를 조절을 하고요. 증폭을 하면은 소리가 커지게 되는데 한 10dB만 증폭을 시키는 게 저는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 이상으로 증폭을 하면은 워낙 노이즈가 많이 섞이기 때문에 그 노이즈를 후 보정을 통해서 제어할 능력이 안 되면은 소리가 조금 불편한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0dB 아니면 아예 안 넣거나 이런 식으로 이 정도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뭐 이런 거는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재생 탭이 있는데 이 스피커 부분은 따로 뭐 설정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확인 누르고 제가 말을 하면서 약간 혼돈이 생기기 때문에 이 장치로 듣기 옵션은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리얼텍으로 이 드라이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이렇게 이런 아이콘이 있어요. 빨간색 세모 모양 아이콘이 있는데 여기서 사운드 관리자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런 설정 창이 나와요. 여기서 스피커랑 마이크를 설정을 해줄 수 있어요. 여기서 녹음 볼륨 있죠. 요거는 실제로 마이크가 어떻게 녹음이 되는지 어느 정도 볼륨으로 녹음을 시킬 건지 설정해 주는 거고, 아까 그 설정 창을 리얼텍 인터페이스로 좀 바꿔서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 있고, 요거는 증폭 부분 마우스 부스트 아까 10dB 위로 올려줬었죠. 요거 재생 볼륨은 이제 스피커에서 이런 식으로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뭐 소음 억제 이런 옵션 같도 있기 때문에 드라이버를 아직 설치 안 하신 분은 이렇게 드라이버를 따로 설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세팅을 해줄 수 있습니다. 깜빡하고 에코 테스트를 안 했는데요. 한번 에코가 어떻게 들리는지 테스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에코가 제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에코가 25입니다. 25%. 그리고 지금 에코가 50%. 이런 식으로 오디오 인터페이스 필요 없이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로 연결을 해줄 수 있고, 프로그램을 또 만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돌려서 지금 75% 정도의 에코를 넣었어요.
하나 둘 하나 둘. 이 장소리 듣기를 끄어볼게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여보세요 나야. 네, 어쨌든 이렇게 에코가 들어가고요. 지금이 100%입니다. 100% 에코, 굉장히 울림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래를 따로 이 장치로 안 부르기 때문에 에코를 사용하지 않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PC에서 말고 보이스 레코더에서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보이스 레코더를 통해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지금 앞에 보고 계시는 샤오미 보조 배터리 있죠. 여기 연결을 해서 들어보려고 했는데요. 샤오미 배터리에서 전원을 계속 흘려보내주지 않더라고요. 이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전력 요구를 하지 않아서 그런지 아니면 전화 차이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 보조 배터리를 통해서는 사용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컴퓨터에 연결된 USB 허브에 이렇게 꽂아놓고 보이스 레코더에 연결한 다음에 녹음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녹음을 할 때는 아까 보여드렸던 윈드 실드를 이렇게 껴놓고 녹음을 하셔야지 파파파 이렇게 뻑뻑 소리가 지금 안 들어가죠. 파파 벗겨볼게요. 파파파파 퍽퍽 소리가 들어가죠. 소리. 근데 윈드 실드를 끼면은 약간 음질의 변화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듣기 싫은 소리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소리를 담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 보조 배터리를 제가 사용해서 분리돼서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이 보조 배터리에서 지속적으로 전원 공급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게 조금 힘들게 됐습니다. 아마 이 보조 배터리만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배터리도 똑같이 마찬가지 현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지속적으로 이 코드만 연결하면은 전원이 공급되는 그런 보조 배터리다. 그러면은 문제 없이 실외에서도 이제 개별적으로 이런 레코더나 아니면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마이크를 사용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질이 어떻게 들리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이렇게 볼륨도 지금 한 맥스가 아니에요. 그리고 에코는 50 이렇게 넣어봤고요. 에코를 끄고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장단점과 마지막으로 결론 내리고 영상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성품을 알아보고 설치 방법 그리고 음질 테스트까지 거쳐봤는데요. 어떻게 만족할 만한 제품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용을 하고 느낀 점을 한번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따로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려면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는 장치가 필요해요. 근데 그거는 뭐 수십만 원 적게는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중학생, 고등학생 아니면 일반인 분들, 이런 분들이 이런 콘덴서 마이크를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함께 이용하시려면 금액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오디오 인터페이스 필요 없이 이것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으로는 팬텀 파워가 따로 필요 없다는 건데요. 보통 이런 콘덴서 마이크는 팬텀 파워라는 장비가 또 따로 필요가 해요. 근데 이 제품은 USB를 통해서 전원이 공급되기 때문에 따로 팬텀 파워라는 장비가 또 필요 없다는 게 장점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점은 세팅이 굉장히 간편하고 가격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구성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죠, 제품에서. 저가부터 고가까지 어떤 구성품을 넣고 싶으면 넣고 빼고 이런 것을 조율을 통해서 원하는 가격대에 좀 저렴한, 그리고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콘덴서 마이크를 사볼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단점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은 주변 액세서리들 있죠. 뭐 요거는 괜찮아요. 요거는 삼각대나 아니면 이런 집게, 클램프형 집게는 괜찮은데 여기 거치대랑 그리고 팝필터, 아까 말씀드린 부분 힌지 쪽, 그리고 이 고정대의 밑판 이 쇠 부분 있죠. 그 부분이 마감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조금 나아졌으면 좋을 텐데 아무래도 가격이 가격인 만큼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보다 좀 더 좋은 걸 사려면은 가격을 더 많이 들여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절충을 해서 여러분들이 장점과 단점 잘 따져보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영상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오디오 인터페이스랑 팬텀 파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 없기 때문에
세팅이랑 휴대가 굉장히 간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리거나 아니면 뭐 일반인 분들, 좀 이런 장비를 다루기 어려워하는 분들, 어떤 분들이 사용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성품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가격대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죠. 그래서 소비자가 어떤 제품, 어떤 가격, 이런 어떤 구성 이런 것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콘덴서 마이크라는 게 다이나믹 마이크에 비해서 고감도 마이크이기 때문에 조금 고가의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그런데 이 제품은 가성비 제품인 만큼 가격이 조금 저렴하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를 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게임이나 간단한 방송을 진행하시는 분들 있죠. 뭐 요즘에 트위치에서 스트리머 하시거나 유튜브에서 크리에이터 아니면 뭐 아프리카 TV에서 BJ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이런 뭐 카메라 장비, 캠, 마이크, 뭐 이런 여러 가지 세팅, 컴퓨터까지 해서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죠. 근데 이런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는 콘덴서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사용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배틀그라운드 같은 방송하시는 분들도 이런 장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취미 삼아서 노래 촬영해서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 하시는 분들도 이 요소미디어 GH-M500 제품 있죠. 이 제품 이용해서 뭐 방송하거나 영상 업로드 하는 분들 간간히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 조금 더 일반인들이 다가가기 쉬운 마이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요소미디어 콘덴서 마이크 GH-M500 리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일반인이기 때문에 이 콘덴서 마이크 처음 사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제 후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뭐 액세서리 단점이나 아니면 뭐 장점들 이런 것들도 제 주관에 따라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드론 리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리뷰나 아니면 IT 스마트 기기 리뷰도 남아 있으니까 제 영상 마음에 드시는 분들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